한파로 멈춰버린 독일 군수공장, 정밀도가 생명이던 그곳에서 기술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첨단 난방 장비도 수천 가지의 공법도 모두 실패로 돌아간 날. 단 한 가지 2000년을 이어온 한국의 온기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독일군 기술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통이라 무시했던 작은 나라의 지혜가 세기의 난제를 해결했다. 루이자 바그너 3대째 이어진 공장을 지켜야 했던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한국에서 찾은 답이 우리 공장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이야기이자 사람의 열정과 전통의 가치를 깨달은 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지금 한국의 온돌이 어떻게 100년 역사를 구해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바이에른 주의 군수공장 기술 책임자 루이자 바그너입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이 있기까지를 말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 공장의 위기를 실감한 건 지난해 한파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1923년 설립이라는 동파는 우리 공장의 자부심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곳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셨다는 걸 떠올리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두 번의 세계대전도 이겨낸 이 공장이 이제는 난방비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밀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우리 공장은 온도 관리가 생명이었어요. 0.1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24시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만 했죠. 하지만 1차 세계대전도 이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은 단열이 취약했고 에너지 효율은 바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실에 모이면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3대째 이어온 기술자도 있고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젊은 엔지니어도 있었죠. 이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루이자, 지난달 에너지 소비 보고서 검토해봤나? 하일리 사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네.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지난달보다 30% 증가했어요. 이런 추세라면 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공장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독일의 11월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바이에른주에 자리 잡은 우리 군수공장 건물 앞에서 하일리 사장의 한숨 소리가 더욱 깊어갔어요. 100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던 이 공장이 이제는 난방비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저희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무색하게도 저희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신청해봤지만 거절당했고 은행 대출도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였죠. 혹시 다른 난방 시스템을 검토해볼 순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지금까지 안 해본 게 없잖나? 태양열, 지열, 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이 너무 높아. 하일리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밀 군사 장비는 온도에 너무나도 민감했어요. 0.1도의 오차도 제품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난방을 유지해야만 했고 이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연구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봐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내일 나토 군수품 박람회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네요. 하일리 사장이 말했습니다. 루이자, 자네가 직접 가보게. 혹시 거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전쟁 직후 공장을 재건할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 할아버지의 글귀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죠.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한기가 발끝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저희 회사의 미래처럼 차갑고 불확실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내일의 박람회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답이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나토 군수품 박람회장은 전 세계의 최신 군사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은 미처 보지 못한 답을 찾아 저는 전시장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들이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초기 비용을 요구했죠. 피로가 몰려오던 찰나 K9 자주포가 전시된 한국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밀도가 요구되는 자주포의 포신이 영하의 날씨에도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들려온 독일어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죠. 이강우라고 합니다. 대구 군수공장 기술연구소장이에요. 루이자 바그너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군수공장 기술 책임자고요. 이강우 소장은 자주포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은 자꾸만 온도 제어 시스템 쪽으로 향했어요. 혹시 이 정도의 정밀도를 유지하는데 난방비는 얼마나 드나요? 이강우 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건 비밀인데? 사실 거의 들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전혀요. 저희는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기술을 현대화해서 사용하거든요. 온돌이란 단어는 처음 들어보았어요. 하지만 이강우 소장이 설명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서 공간을 균일하게 난방한다는 개념은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저희 대구 공장의 난방비는 유럽의 비슷한 규모 공장들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강우 소장이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숫자들을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믿기 힘든 수치였죠. 하지만 이강우 소장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데이터도 명확했어요. 바그너 씨,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저희 공장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처 보지 못한 답. 어쩌면 이것이 그 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능할까요?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이에요.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저희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항상 기쁜 일이니까요. 이강우 소장의 미소에는 자부심과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전문가로서의 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온돌에 대해 밤늦게까지 찾아보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바닥 난방과 비슷하지만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된 형태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연구하면 할수록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열의 저장과 방출 방식이 현대 공장에 적용되기에 완벽해 보였어요. 엔지니어로서의 직감이 이것이 단순한 옛날 기술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하일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대구로 가보려고 해요. 이건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우 소장이 보내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어요. 대구 공장의 에너지 소비량 그래프, 온도 유지 데이터, 그리고 품질 관리 보고서까지. 모든 수치가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전통 기술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돌의 원리와 우리 공장의 현재 상황이 계속 맞물려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강우 소장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한국 방문이 기다려졌어요. 어쩌면 이번 출장이 저희 공장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죠.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는 순수한 기술적 호기심 외에도 뭔가 다른 것이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의 1월은 독일 못지않게 추웠어요. 이강우 소장이 저를 공항 휴게실로 안내했죠. 의자에 앉는 순간 발밑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휴게실과 일부 시설에 온돌 난방이 되어 있어요. 어떠신가요? 이강우 소장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났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네요. 마치 봄날 햇살 같아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보통은 어머니의 품이라고들 하는데 이강우 소장의 부드러운 웃음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대구의 군수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강우 소장은 온돌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 이야기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열의 전도와 추결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감탄했죠. 바그너 씨는 정말 열정적인 엔지니어시네요. 아,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공장 내부는 봄날처럼 따뜻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따뜻함이 라디에이터나 온풍기에서 나오는 건조한 열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강우 소장이 정밀 가공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여기가 가장 엄격한 온도 제어가 필요한 곳입니다. 정밀 가공실에 들어서자 측정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21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고 습도도 이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달려가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강우 소장이 저의 팔을 잡았어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온도의 균일성입니다. 바닥 전체가 열판 역할을 하니까요. 이강우 소장이 바닥을 가리켰어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뜨겁지는 않았어요. 이 적절한 온도가 전체 공간을 고르게 데우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강우 소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래프는 지난 1년간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이강우 소장이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강우 소장은 저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불편하시진 않나요? 의자가 필요하시다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 앉아있으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이강우 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생활 문화예요. 바닥에 앉아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오후에는 품질관리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밀 측정 장비들이 완벽한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고 불량률은 믿기 힘들 정도로 낮았어요. 작년 겨울에는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지만 실내 온도는 단 0.5도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저는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해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관리실을 방문했을 때 이강우 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은호 씨, 내일은 제가 대구 시내를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순간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업무적인 제안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한국의 문화도 더 알고 싶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나 특별했어요. 놀라운 기술을 발견했다는 전문가로서의 흥분, 그리고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또 다른 감정까지. 독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대구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죠. 20세기 초의 세원진 건물에 동양의 전통 난방을 도입한다고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 이사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통이라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대구 공장에서 본 것처럼 이미 첨단 기술과 결합된 현대화된 시스템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내 이강우 소장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치 제 옆에서 설명해주듯 또렷하게 기억났죠. 그리고 매일 밤 주고받는 이메일에서 이강우 소장은 더 자세한 기술 자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한국기술진을 초청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장의 한 구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거였죠. 이강우 소장이 기술팀을 이끌고 도착한 것은 2월 초였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씨였지만 공항에서 이강우 소장을 마주한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은호 씨. 네. 기다렸어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첫 번째 난관은 전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220B와 독일의 230V 차이를 극복해야 했어요. 이강우 소장의 팀은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았죠. 저도 함께 밤을 새우며 도왔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분은 처음 봅니다. 이강우 소장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소장님도 지금 똑같이 밤을 새우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체계적인 작업 방식에 독일 엔지니어들도 감탄했습니다. 특히 배관을 설치하는 기술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죠. 루이자,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어느 날 이강우 소장이 저를 공사장 한켠으로 불렀습니다. 달빛이 들어오는 창가였어요. 이 건물에는 1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네요. 벽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네. 제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일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정성껏 작업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강우 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우리 공장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시범구역 공사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옛날 배관에서 누수가 발견된 겁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이강우 소장은 침착했죠. 걱정 마세요, 루이자.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이강우 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그 온기가 가슴 깊숙이 전해졌어요. 마침내 시범구역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시험 가동을 지켜보았죠. 이강우 소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24시간을 지켜봐야 해요. 온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마음을 데워줄 거예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범구역의 측정값이 나왔어요. 온도 편차가 0.2도 이내였고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대비 65%나 절감되었습니다. 하일리 사장은 눈물을 글썽였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전체 공사를 승인했죠. 3개월간의 대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이강우 소장과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때로는 피곤에 지쳐 서로 기대어 앉아있기도 했죠. 루이자, 이 공사가 끝나면 네, 독일에 남아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술 자문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저는 대답 대신 이강우 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도 우리에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공사가 끝나갈 무렵 이강우 소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공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역사도 함께요. 첫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 설치 후 6개월, 저는 매일 아침 이강우 소장과 함께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 정도였죠. 난방비가 70%나 감소했고 이는 대구 공장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루이자, 이번 달 재무 보고서가 나왔어요. 회계팀장이 들뜬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시범 운영 때 보여준 65% 절감 효과가 전체 공장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밀 가공 제품의 불량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강우가 예측했던 대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공간 전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니 기계들의 정밀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죠. 어제 스웨덴 바이어가 다녀갔어요. 영업팀장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이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직원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춥다고 투덜거리던 작업장이 이제는 포근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병가를 내는 직원이 45%나 감소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바닥이 차가워서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30년 근속한 베테랑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이강우 소장님 덕분이에요. 이강우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 기술자였지만 이제는 공장의 일원이자 가족이 되었죠. 특히 저와의 관계가 공식화된 후 직원들은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독일 에너지청에서 조사팀이 방문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은 저희 공장을 새로운 산업시설 에너지 혁신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시범 운영 때 발견한 누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체 배관을 교체한 것을 높이 평가했죠.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조사팀장이 감탄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기술 협력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니 놀랍네요.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기계들이 더 이상 온도 변화에 시달리지 않으니 작업 효율이 30%나 올랐습니다. 야간 작업자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았죠.
전에는 밤에 추워서 집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요. 야간 근무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날씨와 상관없이 완벽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하일리 사장은 매일 아침 공장을 둘러보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강우와 저를 볼 때마다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 공장의 100년 역사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하일리 사장이 직원 조회에서 말했습니다.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주었네요. 독일 공영방송에서 저희 공장을 취재하러 왔을 때는 더욱 뿌듯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문화적 혁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강우와 제가 함께 인터뷰에 응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이강우가 설명했어요. 이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거죠. 에너지 절감 효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겨울철 가스 사용량이 이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환경단체들도 저희 공장을 찾아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죠. 품질 관리팀은 매주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범 운영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온도 편차가 0.1도 이내로 유지되면서 제품 정밀도가 더욱 향상되었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죠.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품질관리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날씨와 상관없이 완벽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면 이강우와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가 야경을 바라보곤 했어요. 불빛이 환한 작업장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죠. 루이자, 우리가 해냈어요. 네, 우리가 함께요.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장 폐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신규 채용이 필요할 정도로 주문이 늘어났어요. 저희 공장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럽 전역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추운 북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이제는 이강우 소장과 제가 함께 공장을 안내하며 온돌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군요. 스웨덴의 한 군수업체 사장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공장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구두를 벗고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았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열이라니. 하일리 사장은 매주 전 세계에서 오는 문의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는 저희 공장을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만남이라고 소개했죠. 특히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이강우 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덕분이죠. 루이자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봄이 되자 핀란드의 한 조선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추운 날씨 때문에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강우 소장과 저는 함께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신의 조수가 되어 볼게요. 이강우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수요? 소장님이요? 이제는 당신이 온돌 전문가니까요. EU산업위원회에서도 저희 공장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온돌 시스템을 유럽 그린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저희의 단계적 도입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전통 기술이 현대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EU 위원의 말씀이었죠. 게다가 이런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까지 있다니. 독일 정부는 저희 공장을 산업시설 에너지 혁신의 표본으로 선정했어요. 이제는 매달 한 번씩 공공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학생들과 기업인들이 찾아와 온돌의 원리와 효과를 배워갑니다. 우리는 늘 최첨단 기술만을 추구했어요. 한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저는 가끔 첫 만남을 떠올립니다. 나토 군수품 박람회장에서 이강우 소장을 만났던 그 순간이요. 당시에는 몰랐죠. 그 만남이 저희 공장의 운명을 바꾸고 제 인생도 바꾸게 될 줄은요. 다음 달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요? 이강우 소장이 어느 날 저녁 제안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식장도 온돌 난방이 되는 곳으로 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의 한 군수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날씨는 다르지만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사막의 극심한 일교차를 온돌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 흥미로웠죠.
하일리 사장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결정이 최고의 선택이었네요. 공장도 살리고 우리 루이자도 행복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저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강우 소장. 아니, 이제는 제 약혼자가 된 강우 씨가 가르쳐주고 있죠. 한국의 전통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예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00년 전 이 공장을 설립한 분의 증손자였어요. 그는 공장을 둘러보고 감격스러워했죠. 증조부께서 이걸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공장 정문이 동판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1923년 설립이라는 글자 아래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거든요. 전통의 지혜로 미래를 열다. 강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의 지혜이자 문화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한 미래를 향해서요. 루이자 바그너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하여 사랑까지 맺어진 온돌의 따뜻함이 한국과 독일을 이어준 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온돌과 관련하여 추억이나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